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키노트는 그동안 코카가 쌓은 주식 매매의 노하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고 차근차근 공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트레이딩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주봉 이동평균선을 통한 종목 발굴하기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등을 통해서 섹터 분석을 이용한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종목 선정 방법의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그 영상들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주봉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어 볼 텐데요. 이 주봉 이동 평균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섹터 분석이라든지 또는 스토캐스틱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잖아요. 물론 이 두 가지 방법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방송을 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추천의 내용을 가지고 이 종목이 한번 마음에 든다, 한번 연구하고 공부해봐서 한번 다뤄보고 또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이 주봉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그럼 과연 이 종목을 투자하고 매매해도 될까 하는 어떤 기준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러니까 상태 점검을 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동평균선을 잘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간단하게 이동평균선이 뭔지 포털 네이버 포털을 이용해서 한번 대충이라도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다. 이동평균선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 주가의 평균, 적정한 그 기간 동안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을 저는 조금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봉에서 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주봉에서 주로 그 내용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주봉에 세팅한 그 이동평균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발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다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발굴한 종목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지금 과연 이 종목이 내가 정말 좋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해도 괜찮은 상태인지를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다른 어떤 보조지표라든지 내용들은 다 지우고요. 가장 심플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주봉 차트고요. 주봉 차트 상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 보여드리는 몇 가지 이동평균선이 있죠. 이 이동평균선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 아니고요. 물론 다 의미가 있는 이동평균선인데요.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도 아니고 또 특별한 이동평균선을 세팅해서 지금 이 종목을 한번 투자를 또는 매매를 해도 괜찮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보스티안 그 보조지표가 있죠. 보스티안 보조지표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어떤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돈을 많이 투입한 그 세력들의 움직임을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의 내용과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의 조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 또 있는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이 종목을 매매도 될까를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우선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까만 바탕 화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요. 이 이동평균선 색깔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바꿔도 됩니다. 하지만 저하고 이 영상을 같이 공부하시고 가시기 위해서는 저랑 뭐 비슷한 색깔로 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며칠 이동 평균선인지 그냥 색깔만 봐도 또 형태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점선이 있고요. 그죠? 빨간색 점선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파란색 점선이 있습니다. 네, 이 이동평균선은 어떤 이동평균선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HTS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빨간색 선 점선과 파란색 선을 우선 설명드리면은 빨간색 선은 26주 이동평균선입니다. 26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52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제가 지금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을 뒀는데 사실상 두께는 조금씩 차이를 뒀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26일 이동평균선이 26주 이동평균선이 가장 중요한 선인데요. 제가 모든 이동평균선, 거의 대부분 이동평균선은 사실은 단순을 사용하지 않고 지수를 사용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동평균선을 세팅할 때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단순이라고 하는 그걸 세팅할 되게끔 그렇게 디폴트로 잡혀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에 있는 지수라는 평균 방법을 이용해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 주봉뿐만이 아니라 일봉 차트에서도 이제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뭐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120일, 240일, 뭐 720일, 1000일 또 뭐 단기로는 뭐 4일, 5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동 평균선은 전부 다 단순 이동 평균 방식이 아니라 지수 이동 평균 방식입니다. 이 단순과 지수의 이동 평균선의 방법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지수는 같은 이동평균선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6주 이동평균선이면 26주간의 이동평균선이잖아요. 26주에 가장 예전의 26주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있을 거고요. 주식 가격이 있을 거고 최근에 이번 주에 만들어진 주가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전보다는 최근의 주가의 움직임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함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뭐 어렵죠. 뭐 우리 학창 시절 때 수학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지수, 단순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지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한 거 빨간 선은 26주, 파란 선은 52주인데요. 여기서 느끼실 수 있는 것은 26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1년의 절반이죠.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52주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52주가 1년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주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52주는 결국 1년. 그러니까 일봉상의 이제 그 차트로 보신다면 1년에 보통 240일을 세팅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224로도 하고 어떤 분들은 200으로도 하고 뭐 216으로도 하고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그 수치값을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건 이제 그분들의 각 취향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의 일을 경험하다 보면 나는 240일보다는 200일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뭐 224일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수치를 조정을 하죠. 저도 이제 오늘 주간 이 캔들 주봉 차트에서도 사용하는 이평선을 제가 나름대로 조금씩 변형을 하는 걸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52주 이동평균선과 26주 이동평균선은 사실상 뭐 특별한 세팅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반기,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인 6개월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선은 1년에 해당하는, 그죠? 예,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4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에 근접한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꼭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팅하는 것은 조금 또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노란색으로 한 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12주 이동평균선입니다. 12주 이동평균선. 그죠? 한 주에 보통 1일로 치면은 한 주간이 5일 영업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2 곱하기 5 하면 60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이 12주 이동평균선은 60일 이동평균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60일 이동평균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일치시키면 완전히 똑같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함수적인 계산 방법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60일, 그러니까 제가 일봉상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60일 이동평균, 120, 240의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게 6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주봉 차트상으로는 12주 이동평균선이다. 이것 또한 지수의 평균 산정 방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12주, 그 다음에 26주, 52주. 여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좀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일봉상에서도 60일, 120일, 240일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요 두 가지 선이 조금 여러분들의 생소할 수 있는, 또 저만이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 선을 이용해서 저는 어떤 점검을 한다. 또 종목 선정의 한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여기에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실선 이동평균선. 사실 이 이동평균선도 특별한 이동평균선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동평균선이냐면은 4주 이동평균선이에요. 4주. 그죠? 4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4 곱하기 5, 한 주에 5일 영업일을 계산했을 때는 4 곱하기 5 하면 20일이죠. 그죠? 20일이라는 것은 결국 한 달을 의미하는 거죠. 네, 한 달. 우리 영업일이 이제 보통 한 달을 20일 정도로 산정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공휴일도 낄 수 있고 또 뭐 한 주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날짜 계산이 약간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4주 이동 평균선이 반드시 20일 이동 평균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뭐 이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12주나 26주나 52주도 똑같다. 네, 그래서 이 4주 이동 평균선이 바로 여기에 있는 분홍색 실선입니다. 예, 여기까지도 사실은 뭐 별로 특이한 내용은 아니겠네요. 그죠? 자, 이제는 특이한 내용의 이동 평균선이 바로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 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 이동평균선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고 정말 많은 다양한 어떤 뭐 책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접했을 때 이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제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면 상당히 좋더라 하는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나름대로만의 비법인데 뭐 코카 너 비법이 뭐 그렇게 중요해? 네가 정말 그렇게 실력자야? 뭐 네 방법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방법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죠? 하지만 저는 그걸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카의 키노트를 통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아니라 그 방법을 기본 바탕으로는 하지만 거기에 코카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매매 노하우를 이용해서 어떤 변형된 하나의 전략, 그죠? 하나의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이 100% 정확하고 이 기법만이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법은 그냥 코카가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매매 활동을 하고 또 주식 경력이 쌓이다 보면 나름대로 나는 이런 기준, 이런 이동평균선을 설정해서 세팅하고 그걸 바탕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또는 더 좋은 통계가 나오더라 하는 내용들이 생기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끔 그 기준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스탠다드로 딱딱 나와 있는 걸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기술적으로 잘 먹힐 수는 있겠지만 이젠 사람들이 너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이렇게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고 또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탁월한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실 필요가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론과 똑같은 기준을 삼다 보니까 그것을 역이용하거나 오히려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개인들의 어떤 매멘트를 좀 이렇게 좀 속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경험적으로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그런 또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또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가보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발전되는 거죠. 저도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뭐 사주선이라든지 그죠? 12주, 26, 52는 이건 뭐 너무너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탠다드 이동 평균선이에요. 여기에는 아마 뭐 이게 변형됐다라고 이론을 다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단지 이제 평균 이동 그 산정 방식을 이제 단순 대신에 지수로 한다. 근데 단순 대신에 지수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현재에 가까울수록 그 가중치를 두는 그런 이동 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더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딱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동 평균선 설정에 물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게 모든 HTS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대신정권에서는 이 이동 평균 방식을 지원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모든 HTS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요즘 최근에는 대부분 다 이제 포함을 시켰을 텐데요. 혹시 이동 평균선 방식을 지원해주지 않는 HTS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점선에 해당하는 분홍색 선의 이동 평균선은 평균 방법이 최소 자승이라는 평균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평균값, 날짜의 일수는 16을 이용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분홍색 실선은 4일, 그죠? 4일이 아니고 4주 이동평균선이죠. 그죠? 평균 방법은 지수고요. 하지만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 선은 16주 이동평균인데요. 평균 방법을 최소자성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최소자성이라는 함수는 상당히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함수인데요. 그 함수를 왜 사용하느냐를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니 이게 최소자성을 이용한 이동 평균, 그러니까 4와 그다음에 4, 4, 16,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곱에 대한 자성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이동 평균선 간의 위치와 또 방향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판단하고 접근했을 때 나름대로의 규칙이 발견되더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최소자성 평균 방법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특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세팅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전혀 보시지 않으셨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코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독 어떤 기법은 나는 싫어, 듣기 싫어 그러면은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참고로 구경만 하십시오. 하지만 난 또 그걸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볼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이 평균 방법을 내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뭐 단순 지수, 가중, 기하, 삼각, 가중, 누적, 평할, 최소자성, 그다음에 허울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자꾸만 그 기능적으로 앞으로 점점 더 여러 가지 또 그 함수 값을 HTS들이 지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도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그 함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요즘에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홍색 실선은 4주 이동 평균선이고 여기에 있는 분홍색 점선은 16주 이동 평균인데 평균 방법을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그 방법을 최소 자성이라는 함수를 이용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노란 선, 빨간 선, 파란 선 이것은 뭐 그렇게 특이한 선은 아니고 물론 분홍색 선도 특이한 선은 아니지만 분홍색 선 중에서 점선에 해당하는 분홍색 선은 상당히 특이한 선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은 첫 번째 26주 이동 평균선이 있죠. 26주는 반기입니다. 반기 그죠? 6개월짜리죠. 6개월짜리. 최소한 어떤 종목이든 이동 평균선이 그러니까 가격이 주가가 죄송합니다. 주가가 26주 이동 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저는 대체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6주 이상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TFTS, 쉽게 말해서 Trend Following, 추세를 추종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를 추종해야 돼요? 하락 추세를 추종합니까? 아니면 비추세 구간을 추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상승 추세에 있는 구간을 추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26주선, 최소한 6개월 이동평균선, 뭐 일봉으로 치면 1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주가는 지금 그것은 추세가 보나마나 하락 추세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절대적으로 26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주가는 저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52주는 그들 뜻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24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주가가 240일 이동평균선 밑에, 그러니까 52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 종목은 일단 매매를 보류합니다. 왜? 하락 추세에 있을 것이 99.99%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26주나 52주 이상에 되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12주선까지 올라갔습니다. 12주선이면 60일 이동평균이라고 볼 수 있죠. 60일 이동평균선은 경우에 따라서 살짝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SL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이 SL을 보시더라도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구간에서 지금 그죠? 이런 구간에서 여기도 지금 이탈했죠. 여기에도 이탈했죠. 그죠? 12주선을 잠깐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주가 이탈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일단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60일 이동 평균선, 주봉으로 치면 12주 이동 평균선은 상당히 중요한 기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바닥이다. 바닥.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 해당하는 구간이 바로 이 60일 이동평균 12주 이동평균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2주 이동평균선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일단 상당히 경계하는 구간이 되죠. 2주와 2주는 상당히 경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탈한다고 해서 무조건 판단은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탈되면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그 다음 주에 어이구 12주 이동평균선을 내가 잠깐 벗어났는데 미안하네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어이구 12주 선을 이탈했는데 나는 미안하네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12주 이동평균선을 한 주 정도 이탈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장중에 어떤 한 주간에 어떤 악재를 만났다든지 뉴스나 또는 좀 조정파가 길어졌던 장세 분위기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살짝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 정도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매도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다만 밑에 있는 26주 이동평균선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26주 이동평균선도 한 주 정도는 이탈하는 것은 뭐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주를 한번 또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2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수준과 26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26주 이동평균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SPC 삼립을 한번 볼게요. 자,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12주를 이탈했던 구간이 몇 번 나왔어요. 그죠? 여기도 12주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고, 여기도 12주 이동 평균선을 이탈했고, 그 전주도 살짝 이탈했네요. 그죠? 예, 그죠? 이탈했고, 또 이때도 12주 이동 평균선을 살짝 이탈했는데, 기본적으로 12주 이동 평균선을 지키려는 모습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SPC 삼립을 나쁘지 않게 보고 계속 유지하고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죠? 하지만 12주 이동 평균선을 한 주 정도 이탈한다고 해서 매도를 친다면 그건 조금 성급한 결정이 될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26주 이동 평균선 빨간색 점선이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점선은 이때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했다고요. 그죠? 12주 이동 평균선을 깨고 그 다음 주도 26주 이동 평균선을 깰 수도 있었다. 물론 다행스럽게 3주째에 다시 12주 또는 26주를 회복하는 강한 파동이 나왔다. 여기에 상당히 속임수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개인들이 60일선이라든지 또는 120일선을 이동평균선을 자기가 어떤 손절의 기준선으로 삼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물량이 틀렸겠죠. 그죠? 틀렸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번은 봐줘라. 심지어는 두 번도 봐줘요. 저는 3. 항상 주식에서 일봉을 기준으로 하든 주봉을 기준으로 월봉을 기준으로 하든 3, 5, 7, 9와 같은 홀수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3입니다. 우리가 흑삼병, 적삼병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캔들이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 3이라는 숫자가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쭉쭉 보니까 3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더라. 자, 그래서 3일 정도까지는 또는 3주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한번 버텨보는 전략도 좋겠다. 물론 우리가 주봉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봉 차트만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봉 차트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일간 차트를 통해서 레벨단 위치도 살펴보고 일간의 또는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도 살펴보고 또 다른 기타 보조 지표들을 다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주봉 차트만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이렇게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다? 조금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속임수 패턴에도 걸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주 정도는 더 기다려 봐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음봉이 하나, 둘, 셋 연속 3봉이 발생했죠. 그죠? 3연속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흑삼병이라고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보통은 3일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건 3주죠. 3개가 떨어지고 나면 네 번째는 돌리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네 번째도 음봉이면 5번째까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죠? 그게 3, 5, 7, 9와 같은 홀수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산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빨간 게 양봉이 하나, 둘, 지금 여기는 음봉이 발생했죠. 그죠? 음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이게 양봉이 발생되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음봉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봉 3개가 한 세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지만 변칙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럴 때는 조금 불규칙적인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양봉을 기대할 게 좋은데 사실 이렇게 음봉, 양봉이면 그 다음 다시 음봉 3개로 갈 수 있는 위험도가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다음이 양봉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이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시 이렇게 적산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런 그 이동 평균선들을 이탈을 하더라도 세 번째의 기운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금 SPC 삼립이 좋은 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2주 이동평균선과 26주 이동평균선은 이탈을 하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특별히 26주 이동평균선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 52주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26주, 52주, 12주가 아주 밀집해서 상당히 수렴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건 뭐 하락 돌파가 되면 한 방에 다 그냥 세 이동평균선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됐잖아요. 그 다음 주에 마당에 음봉이 나왔다. 이건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매도를 쳐야 되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주봉 차트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이동 평균선의 해석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이동 평균선에도 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실 때 내용을 확인했었겠지만, 이 이동 평균선의 각도라든지 기울기가 우상향인지 또 우하향인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너무 따지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이동 평균선을 한 번 무너뜨리는 것 또는 두 번 무너뜨리는 까지도 용서해줘. 난 두 번째부터 싫어하면은 절반 잘라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른 그 보조 지표들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볼, 왜 그때가 세 번째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이셔도 상관없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이동 평균선의 방법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이제부터는 두 가지 선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4주 이동 평균선이고요. 하나는 16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렇죠? 점선으로 된 거. 자, 16주는 물론 최소 자성이라는 함수를 이용한 좀 특이한 이동 평균 방식을 가지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섹터 분석을 통해서든 또는 업종 분석을 통해서든 스토캐스틱 분석을 통해서든 어떤 종목을 찾았어요. 그죠? 어떤 종목을 찾았고 기본적 분석 회사의 기본적 내용들을 다 확인하니까 정말 나는 한번 매매해보고 싶어. 한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이제부터는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어. 자, 그렇게 확신이 딱 이제 섰어요. 섰을 때 그 다음 스텝은 저는 이 주봉 차트를 통해서 일단 이 4주 이동평균선과 16주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사용하는지를 잠깐 메모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자, 우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그 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잠깐만요. 선이 이렇게 4주 이동 평균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16주와 4주는 상당히 이렇게 서로 꼬이면서 가게 됩니다. 가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요.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것, 이동 평균선 간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 우선 12주 이동 평균, 그죠? 잠깐만요. 12주 이동 평균선보다 4주 이동 평균선이 더 위에 위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12주 이동 평균선보다 4주 이동 평균선을 더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봉이, 그러니까 양봉이 출현을 했어요. 양봉이 이렇게,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닙니다. 양봉이 이렇게 출현을 했는데 4주, 그러니까 16주 이동, 16주 이평선, 물론 이건 좀 특이한 최소 자성이라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건 4주 이동 평균이죠. 이 4주 이평선은 다른 이평선처럼 지수 함수 값을 이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봉이 출현하는 게 일단 이것을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이 4주 이평선과 16주 이평선은 반드시 이렇게 4주가 16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제가 그냥 이걸 정배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죠. 4주가 더 숫자가 더 작은 숫자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12주 이동평균선인데요. 12주는 노란색이죠. 그죠? 노란색이 뭐 여기에 있던 일단 이 양봉, 그러니까 양봉 자체가 이 4주 이동 평균, 그러니까 4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2주 이동 평균.
12주 이평선도 돌파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순서가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는 16주 이평선보다 4주 이평선이 위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양봉이 출현을 해서 4주 이평선, 16주 이평선, 12주 이평선 모두를 다 돌파하는 그 첫 번째 양봉이 바로 주봉 차트상, 주봉 캔들상에서는 저는 이걸 매수 사인으로 봅니다. 매수 사인으로 봅니다. 자, 얘를 한번 살펴보죠. 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SP3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봉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봉입니다. 왜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16주 이동평균선보다 4주 이동평균, 쉽게 말해서 실선이 점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12주 이동평균선이 노란색 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이 이동평균선을 저는 매수 사인으로 봅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매수 사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고 나면 대개의 경우에는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확률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가 아닙니다.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건 제가 보통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주식을 사면 50대 55를 확률을 50 내릴 확률을 50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건 50%보다는 분명히 더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에 네 번째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네 번째 조건은 위에 있는 보스티안 지수가 반드시 골든 상태가 되어야 된다. 골든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번은 12주 이동평균선보다 4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어야 되고, 2번은 반드시 양봉이 이 두 선뿐만이 아니라 12주 이동평균선도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조건 세 번째는 바로 보스티안 지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골든이 나야 됩니다. 골든이 이렇게 지금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골든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골든 상태가 반드시 이렇게 지금 골든이 된 그런 신호가 뜨지 않아도 골든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죠? 네 번째는 옵션입니다. 네 번째는 이왕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일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저는 주봉에서는 12주 그 이동 평균을 사용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 지금 거래량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 대금을 사용합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래 대금 지표를 여기다 깔고 쓰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냥 거래량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12주 이동 평균, 그러니까 거래 대금 또는 거래량의 이동 평균이죠. 이렇게 빨간색 선이 바로 이동 평균이죠. 그것을 돌파하고 그보다 더 높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는데요. 저는 12주, 그죠? 일봉 차트상으로는 20일 밑에 거래 대금, 거래량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래 대금 또는 거래량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코카의 아카데미 시간에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우선은 그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왕이면 이 12주 이동 평균이라든지 일봉 차트에서는 20일 이동 평균보다는 더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의미가 있는 거래 대금 거래량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튀어나와 있는 경우라면 상승의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으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죠.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은 12주 이동평균선이 4주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으며, 두 번째는 이 12주 이동평균선, 4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그 12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4주 이동평균선, 16주 이동평균선. 죄송해요. 제가 헷갈리게 해서. 예. 그죠? 이 세 가지 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출현해야 된다.
그 다음 조건은 보스티안 지수가 골든 상태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 옵션으로는 거래 대금이 12주 이동 평균보다 위에 있으면 매수 사인이라고 봐도 된다. 주봉상 매수 사인으로 판정을 해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업종에서 섹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발굴했어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으로 어떤 종목을 발굴했는데 최소한 이 상황 이후에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승의 추세, 상승의 기운으로 갈 확률이 많다.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봉에서 탁 만나면 더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떤 업종 섹터를 통해서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발굴했어요. 또는 뭐 경제방송에서 누가 정말 이 종목이 좋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좋아 보여. 그래서 내가 사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이 단계가 난 이후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상태 분석이죠. 지금 현재 종목이 앞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 상태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 상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섹터 분석이라든지 내용에서 이렇게 발견됐다. 종목이 찾아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봉 차트를 보니까 그런 조건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관심 종목에 두고 이러한 사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이 사인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힘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시 또 다른 종목 뭐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물론 이날 이 주 있죠, 이 주.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아니죠. 자, 이 주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상당히 일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예,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은 지금 아주 미세하지만 16주 이동 평균, 예, 최소 자승입니다. 16주 이동 평균과 4주 이동 평균이 위치가 4주 이동 평균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6주 이동 평균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노란색 12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그죠? 돌파한 양봉이 출현을 했죠. 위에 보스티안 지수를 보니까 예, 골든이 나 있는 상태고 밑에 옵션으로 거래 대금을 봐도 12주 이동 평균선을 지금 돌파한, 뭐 아주 약간이지만 돌파한 그런 모습이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매수 사인이라고 저는 일단 마크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해도 좋아라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죠. 자, 이럴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에 가장 저점 구간 바로 여기쯤 되겠죠. 이걸로 그리는 게 낫겠다. 그죠? 자, 이때쯤 되겠죠. 이 저점 구간, 이 주봉의 가장 저점이 얼마냐면 저가가 79,600원입니다. 79,600원. 79,600원이 무너지면 여기에서 발생했던 이 매수 사인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게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적어져요. 이걸 지키려고 하는 힘이 되게 강합니다. 이렇게 매수 사인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보시면 지금 79,600원은 물론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그죠? 주가를 보시면 계속 진행형인데 이 79,600원을 계속 지키려는 어디 갔나? 예, 여기 지금까지도 아직도 종가상 79,600원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봉상 이야기입니다. 일간상으로는 잠깐 밀릴 수도 있겠지만 주간 차트상으로는 이 선을 잘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79,600원이 무너져서 이탈된다면 어떻게 되죠? 이건 다시 안 좋은 방향의 신호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발생했던
매수 사인이 캔슬이 되는 겁니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보시면 12주, 4주, 6주 너무너무 지금 수렴이 돼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잘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매수 사인이 떴다 하더라도 잘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그만큼 방향성을 아직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약간은 이격이 나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 16주 이동평균선보다 4주 이동평균선이 조금 이렇게 그죠? 이평이 나 있는 그러니까 그 괴리가 나 있는 상태, 약간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12주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양봉 출현.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은 이게 너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억지로 조건을 맞춰 넣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도 이렇게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또 해석해야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종목 검색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 조건을 갖고 또 종목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기는 좀 어렵겠다. 뭐 하나 종목만 더 잠깐 보자면 이건 아프리카 TV인데요.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어느 구간에서 그러한 사인이 나왔느냐, 어느 구간에서 사인이 나왔느냐,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면 이 봉이 그러한 사인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 이 봉도 매수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좋은 기운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죠? 조금 더 멀리 가자면 이것도 억지로 맞추면 이건 12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겠고요. 그죠? 요거는 12주선을 돌파했지만 보스텐 지수가 지금 데드 상태가 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이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봉의 가장 저가 부분을 손절선으로 잡고 기준으로 삼고 가져가도 좋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뭐 종목 한번 해볼까요? 현대차 해볼까요? 아무 종목이나 다 그냥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 자 여기서 가깝게는 이봉이 조금 이봉이 안 됐네. 이봉은 지금 보스티안 지수가 못 만들었죠. 보스티안 지수가 만든 봉은 바로 이봉이죠. 그죠? 16주선이 밑에 있고 4주선이 위에 있고 12주선하고 다 돌파하는 양봉. 물론 양봉이 그 전에 음봉보다는 더 종가가 높으면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기준이 될 수 있는 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봉이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있는 봉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있는 봉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차례 그런 봉이 발생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전에 그 봉이 발생되고 그 봉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가는 첫 번째 봉이 가장 좋은 기준점이 되겠죠. 이 봉보다는 이 봉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더 일찍 발견된 봉이니까. 그 전에 있는 봉들은 지금 다 오히려 16주 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꼬여갖고 다시 16주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되게 처음이라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또 그걸 또 몇 번 더 설명드리면서 반대 경우,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매도 사인이 나는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종목을 조금 더 예를 더 드리고 또 종목 선정할 수 있는 검색 방법도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시간이 거의 50분이 갔기 때문에 더 가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제가 좀 특이한 주봉 차트를 이용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특이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의 그런 저만의 그 기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